엄마, 제발, 이제는 가게 좀 접으세요. 이번에 제가 승진하면 매달 용돈 드릴 테니까. 이 못난 애미 반찬 가게가 그렇게 창피하냐? 너 서울대 붙었을 때는 시장 바닥에 현수막 걸고 좋아하더니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우리 장모님처럼 손주나 보면서 편하게 사시라고요. 그래. 너희 장모님 걔는 사료값으로 월 100만 원도 넘게 쓴다면서. 근데 이 애미는 물 한 모금도 못 얻어 마시는 그 집 사위 되겠다고. 내 새끼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청량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67세 김옥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립니다. 평생 반찬을 만들며 살아온 이 손으로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가슴을 후벼 파서일까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가 겪은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사돈댁에서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시장 반찬 가게나 하는 시어머니라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제 아들마저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반찬을 만들며 키운 내 아들이 시장 반찬 가게 하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 청량리 시장 반찬 가게 주인장이 겪은 서러움과 그 후에 놀라운 반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장에서 자식 키우며 고생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25살의 어린 나이에 청량리 시장 구석에 작은 좌판 하나를 펼치던 그날이 남편과 사별하고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돈도 기술도 없었지만 5살 배기 아들 성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 손맛 하나만 믿고 시작한 반찬 장사였어요. 처음엔 김치 몇 종류와 장아찌만 놓고 팔았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 맛있네. 내일도 또 올게. 이 장아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이 좋아할 것 같아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5시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면 좌판을 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겨우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 성현이는 시장 안분식집 아주머니께 부탁해서 돌봐주시곤 했어요. 옥순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성현이 밥 챙겨 먹이고 있을 테니 넌 장사나 열심히 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성현이가 웃을 때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메고 좋아하던 모습. 중학교 때 반장이 되어 자랑스러워하던 얼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며 달려오던 날. 그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성현이가 5살 때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반찬 가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현이가 제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내가 여기 앉아서 반찬 지켜줄게. 그날부터 성현이는 제 옆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거스름 돈도 건네주곤 했어요. 그때 성현이가 얼마나 의젓해 보이던지
5살짜리가 어른처럼 굴던 모습을 시장 사람들이 다들 예뻐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참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입학식 날 아침 성현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다른 애들 엄마는 다 회사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리지 않을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성현이 엄마가 반찬 파는 게 부끄러워? 아니요. 우리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선생님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그 말을 지키겠다고 성현이는 김치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 김치를 드시고는 칭찬을 해주셨다더군요. 그날 이후로 성현이는 당당하게 우리 엄마는 청량리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가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기특했어요. 새벽부터 일하는 저를 위해 혼자서 아침을 챙겨 먹고 방과 후에는 꼭 가게에 들러 심부름을 해주곤 했죠. 엄마, 내가 여기 좀 닦아 놓을게요. 엄마는 잠깐 앉아서 쉬어요. 그러면서도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전교 5등 안에 들었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요. 이제 학원비 안 들어도 돼요. 중학교 2학년 겨울 성현이가 장학금 받아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다니. 고등학교 때는 더 바빠졌지만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도와줬어요. 손님들도 성현이를 다 예뻐하셨죠. 옥순 씨 내 아들 정말 착하다.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효도까지 하고 우리 동네에서 최고 신랑감이야. 시장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수능 보던 날이에요. 시험 끝나고 성현이가 곧장 시장으로 달려왔더군요. 엄마, 나 시험 잘 봤어요. 이제 엄마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시장 상인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 주셨어요.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특별히 떡볶이를 한 접시 더 주시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귤도 한 박스 선물해 주셨죠.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시장이 들썩였어요. 상인회에서 현수막까지 걸어주셨습니다. 청량리 시장의 자랑, 성현이의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때 성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엄마가 이 시장에서 고생하신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착한 아들을 뒀구나.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변할지. 어느 날 성현이가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을 때 처음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이제 나도 월급도 받고 하는데 가게 그만하고 집에서 쉬시는 건 어때요? 왜 그러니? 엄마는 이게 좋아. 손님들도 있고. 회사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걸.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서러움은 그 뒤에 찾아왔으니까요. 성현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던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들의 목소리가 수줍어서
저는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35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서연이가 좀 특별해서요. 엄마가 처음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날 성현이가 데려온 서연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늘씬한 키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어찌나 도시적이던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서연이를 보는 순간 제 손에 묻은 김치, 국물 자국이 유난히 신경 쓰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연이에요. 성현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우리 가게를 둘러보는데 반찬통을 보는 눈빛이 영 불편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평소에 일본 도쿄나 프랑스 파리에 가서 쇼핑을 할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사돈들 분들을 처음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 제일 비싼 동네에 있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그곳이 서연이네 집이었어요. 로비에서부터 도어맨이 인사를 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이 부셨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방 안 가득 빛나고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서연이 아버님은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셨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는 와인이 한 병에 5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서연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는 저도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역시 비싼 값을 하네요.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도 처음 보는 것뿐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사가 직접 와서 요리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에 두바이에 또 빌딩 하나 올립니다. 매출이 1조를 훌쩍 넘을 것 같네요. 서연이 아버님이 자랑스레 말씀하셨어요. 성현이, 자네는 우리 회사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에 다닌다면서. 성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 하신다면서요? 서연 어머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시장 구경은 해본 적도 없을 텐데 큰일이네요. 거기다 아버님도 안 계시다면서요. 서연 아버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신혼조회도 안 하고 자식을 내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시더군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서연이가 상속받을 재산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찬 가게, 말끝을 흐리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열심히 하면 성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 아버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우리 집 정원에 있는 조경수 한 그루가 당신네 가게 1년 매출보다 비쌀 거요. 우리 집 강아지 사료값이 당신 아들 월급보다 더 나갈 텐데. 그날 저녁 결국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성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성연이와 서연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성연이가 단단히 마음먹고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한복 대여점에서 빌린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이었지만 서연이네 가족들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 저 한복은 뭐예요? 시장에서 산 건가?
서연이 이모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하필 오늘같이 중요한 날 저러고 오시면 어떡해. 결혼식 시작 1시간 전 서연이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대기실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뒤쪽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VIP 하객들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모습이 보이면 말끝을 흐리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신랑 어머님이냐고 물으시면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우리 사돈들이 다 재벌 가구 명문가라. 시장 반찬 가게 얘기가 나오면 서연이가 창피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하객들에게 내 자식의 엄마라고 말도 못하게 한다니.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엔 모두 서연이네 친척들과 지인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앉아 계셨어요. 제 주위로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저기 혼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지? 모르겠어. 청소 아주머니인가? 에이, 하객인가 보지.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연이가 입장할 때 이제라도 달려가서 내 아들이라고, 내가 키운 자식이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성연이가 곤란해질까봐 기념사진 찍을 때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이제 양가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의 외침에 서연이네 가족들이 모두 무대로 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서연이 어머님이 저를 제지하셨어요. 우리 집안 사진 찍을 거니까 나중에 따로 찍으시면 되죠.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하객들은 호텔 특급 뷔페를 즐기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밥 한 술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성연이 어머님은 안 오셨나 보네. 누군가 그렇게 물었을 때 서연이 어머님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하셨어요. 네, 좀 편찮으셔서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나는 이렇게 숨어야 하다니.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아이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저 제가 아들 결혼식에서 아들 엄마라고도 못하고 평생 장사하면서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고 남들 챙길 때 반찬 담가주는 게 전부였던 제가 그래도 내 아들 결혼식에서만큼은 당당하게 있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서러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집 들이기 날엔 더 큰 수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84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었는데 서연이 어머님이 절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동, 여기 청소는 제가 따로 가정부를 쓸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손님들이 와서 시어머님이 청소하시는 걸 보면 우리 체면이 깎이잖아요. 아이들 집들이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다른 친척들은 모두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저는 주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익숙하시죠? 평소에도 늘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설거지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셨어요.
마치 식당 일손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저녁상을 준비할 때는 제가 음식을 준비하려 하자 서연이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어휴. 됐어요. 우리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문한 거 쓸 거예요. 시장 반찬은 좀. 저녁 식사 때는 더 참담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아지가 저번에 좋은 데서 산 사료를 안 먹네. 허구한 날 고급 음식만 먹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반찬 같은 건 안 먹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피식 웃었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은 서연이네 집에서 손님들을 초대해 저녁 모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몇 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갔는데 어머님, 이런 걸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음식만 드시는 분들인데. 서연이가 제 반찬통을 부엌 구석에 던져두듯 치워버렸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가 반가워서 손을 들어 인사하려는데 서연이는 모른 척 지나가더군요. 저기 있는 아줌마가 서연이 시어머님이래.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반찬 파는 아줌마 아니야? 쉿, 그냥 모른 척 해줘. 친구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 내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성연이에게 이런 일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바빠진다며 연락도 뜸해졌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짧게 끊기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성연이가 회사 승진을 앞두고 있다며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 제가 부장 승진 심사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승진한다고? 얼마나 엄마, 회사에서 집안 조사를 좀 한다네요. 그래서 성연이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거 회사에 들키면 승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발 당분간만이라도 가게 문을 닫아주세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 손으로 일해 키운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럽다고 숨기려 하는 거였어요. 성연아, 엄마가 이렇게 된 게 그렇게 부끄러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시장 반찬 가게 엄마라서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엄마가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여회사 들어갈 때까지 이 손으로, 이 반찬으로.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훌쩍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서러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훌쩍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서러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카메라 팀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30년 전통의 청량리 반찬 가게라고 들었습니다. 방송 한번 해보시겠어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방송에 나왔다가 성연이 승진에 방해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PD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님, 요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반찬 장사하신 이야기가 참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방송은 나갔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겼어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방송 보고 왔어요. 아들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성공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이야기에 눈물 났어요. 한 달 만에 저희 가게는 청량리를 대표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형 식품회사에서 찾아와 프랜차이즈 제안도 했어요. 그러던 중 가장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서연이 아버님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회사가 부도 위기라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서연이네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당한 서러움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버님, 제가 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성현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제가 모아둔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 아버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저희가 너무 교만했네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마음씨가 진정한 부자십니다. 그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님도 직접 찾아와 사과하셨어요. 이제는 명절 때마다 일부러 제 반찬을 찾으시고 손주까지 생기니 더 자주 오십니다. 성현이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승진 인터뷰를 할 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님은 청량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하시며 저를 키우신 우리 어머님이 제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지금은 제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되어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성현이는 회사 그만두고 본사 운영을 돕고 있어요. 서연이도 마케팅을 담당하겠다며 나섰죠.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방송 보고 용기를 얻었다며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어머님 이야기 듣고 힘을 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하더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지금도 전국의 시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홀로 자식 키우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요. 이제 저는 가게를 자식들에게 맡기고 시장 상인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량리 시장의 반찬 가게 주인장 김옥수님의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30년간 반찬을 만들며 아들을 키웠지만 결혼 후 사돈댁과 아들에게 무시당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이야기였죠. 시장 상인들의 자존심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이나 골목 어딘가에서 자식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시나요?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희 어머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엄마도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또 다른 부모님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자식을 위해 일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